안녕하세요, JJ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다이어트 썰 시간에요, 탄수화물 폭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제가 겪었던 탄수화물 폭식이란 어떤 거였는지, 그럼 이 탄수화물 폭식이 나타나는 탄수화물 폭식이 과연 어떠한 습관들 때문에 생기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지 다시 이걸 극복하고 조금 더 정상적인 식이생활을 하면서 안전하게 건강한 다이어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다이어트 썰에서 이야기를 해봤다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 식이와는 조금 더 상반된 하지만 식이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운동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운동 강박,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제가 예전에 뚱쟁이 시절을 겪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운동을 일주일에 6번에서 7번 정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 한 번 운동할 때 5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살이 쪘죠. 몇 킬로? 50kg에서 약 75kg까지 25kg 정도의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살이 쪘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을까요?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7일 운동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자,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운동 강박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일부는 운동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동 강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뚱쟁이 시절에 제가 운동 강박이 있었어요. 그때 겪었던 운동 강박에 대해서 먼저 내가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운동 강박은 아니에요. 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운동이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너무 재밌어. 웨이트를 하다 보니까 암벽 등반도 재밌네. 난 크로스핏도 한번 해봐야지. 요가도 요가 나름대로 굉장히 나에게 어떠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고 좋아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운동 강박이라고 부르지 않죠.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죠. 자,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두 번째 케이스부터인데요. 두 번째는 나는 먹은 걸 빼기 위해 운동해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먹은 걸 빼기 위해서 운동한다. 원래 운동하는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으나 이제 여기서 더 가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하는 이유를 나는 먹은 것을 소비하기 위해 운동한다, 혹은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한다, 혹은 나는 먹기 위해 운동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느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라고 점차 바뀌게 돼요. 왜?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찌는 것 같고, 나는 어제 많이 먹었는데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꼭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 이거 해서 빨리 소비하지 않으면 살찔 것 같아 라고 하셔서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불안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즉, 먹은 음식을 먹으신 것을 운동으로 소비하고자 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운동 강박이다, 운동에 강박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왜 안 좋은 걸까요? 자, 일단은 운동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요, 본인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요, 어제 과식을 했어요. 그러면 과식을 하고 난 다음날, 과식을 한 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과식한 다음날 운동 처방을 알려주세요. 원래는 과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동일한 음식의 양을, 적당한 음식의 양을 드셔주셔야 해요. 근데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외식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과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나 방금 과식을 너무 많이 했어, 미친듯이 운동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거 먹은 거 다 소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어쨌든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 빼려고 많이 운동해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먹은 것을 빼려고 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발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운동 강박은요, 운동 강박에서 시작을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운동을 많이 해서 더 빨리 빼야지, 운동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많이 먹고 이걸 빼기 위해서 더 많이 운동해야지
운동했으니까 또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그거 빼기 위해서 더 많이 운동해야지. 이렇게 폭식증과 밀접한 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가 같이 심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운동을 많이 하고 그만큼 또 많이 먹고 또 많이 먹은 날에는 또 반대로 더 많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 시간을 채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먹은 것을 빼려고 운동한다. 나는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걸 빼기 위해 운동할 거야. 자, 과연 내가 먹은 것을, 내가 운동하는 것으로 다 뺄 수 있을까? 제가 보통 과식하시는 분들, 폭식하시는 분들 음식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폭식을 했어. 과식을 했어. 와퍼 세트를 먹은 거야. 제가 좋아하는 와퍼 세트. 와퍼 세트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조금 있다가 치킨을 한 마리 먹었어. 제가 또 좋아하는 교촌치킨 한 마리 먹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서 약 칼로리만 순수하게 숫자적인 부분만 따져도 약 3000칼로리 정도가 돼요. 3000칼로리 이상을 내가 이제 먹었으니까 이거 운동으로 소비하고 싶어. 살찌고 싶지 않아. 나는 먹었지만, 많이 먹었으나 배불리 먹었지만 운동해야 되겠어. 그러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러닝머신 기준으로는 약 한 15시간 정도를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러닝머신 15시간 걷기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마라톤을 하는 거야. 자, 마라톤을 뛰었어. 그러시면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뛰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치킨 한 마리 먹고 햄버거 와퍼 세트 먹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걸리나? 두 개 다 먹는데 1시간 나는도 안 되는 섭취를 했는데 운동은 뭐 15시간을 해야 돼요. 정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관계죠. 너무 금방 한순간에 먹었는데 그걸 빼기 위해선 너무 많은 시간적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난 그래도 그렇게 투자하고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운동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 그럼 나는 운동 시간 늘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만큼 운동할래요. 자, 라고 하신다면요, 우리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좀 한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먹는 것을 다 커버하려고 운동을 하시기 시작하시면 운동 시간은 나중에 반드시 모자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음식을 먹는데 투자하는 시간, 어쨌든 시간을 놓고 따지면 먹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없어요. 즉, 칼로리 높은 음식은 너무나 많죠. 고칼로리 음식. 부피는 적은데 칼로리 높은 거, 과자, 초콜릿, 뭐 지방이 많은 뭐 치즈, 이런 음식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부피는 작은데 칼로리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노력만으로도 너무나 손쉽게 고칼로리 섭취하는 반면에 그걸 빼기 위한 운동이라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 대비 칼로리가 소비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어쨌든 하루 일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만 해. 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본인의 평생의 스케줄일까요? 정말 연예인이 아닌 이상은 힘든 스케줄이에요. 심지어 연예인이라고 해도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일하는 시간 외적으로 쉴 때는 가능하겠지만 또 일을 시작하면 운동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통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과 잘 비교를 해요. 돈을 버는 건 어때요? 돈을 버는 거는 시간 대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쵸? 대부분 평균적으로. 근데 돈을 쓰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나는 정말 돈만 있으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큰 돈도 쓸 수 있죠. 그렇죠? 돈을 쓰는 데에는 한계도 없고 시간적으로 조금의 시간만 있어도 시간 대비 더 많은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돈을 벌어서 모으는 데는 그만한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 정도의 기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어려운데 돈을 쓰는 건 너무나 한순간이야. 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음식을 섭취하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많은 음식을 한계없이 섭취할 수 있으나 그걸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나의 시간과 노력은 굉장히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쌓아가야 소모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나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운동을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할 수 있어. 심지어 15시간도 할 수 있어. 아니 그거 뭐 까짓거 헬스장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집에다 러닝머신 놓고 나 계속 뛸래. 난 그냥 그러고 치킨 한 마리 먹을 거야. 와퍼 한 개 다 먹겠어, 세트를. 한 번에. 이렇게 과식하고 폭식하시는 분들, 먹은 만큼 운동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과연 본인이 살면서 계속 그 운동 강도와 그 운동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한 번 늘어난 위장은 다시 줄이기 상당히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 씀씀이가 늘어났는데 갑자기 씀씀이를 줄일 수 있어요? 한 번 소비 늘어나는 건 쉽지만 줄이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먹는 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동을 지금처럼 많이 할 수 있는 게 내 평생 계속 유지가 된다면 모를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운동도요. 난 지금 건강하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먹는 족족 그거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 나는 대로 운동 더 많이 할 거야. 더 빨리 빼고 더 많이 뺄 거니까. 물론 욕심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운동 강도 과연 끝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냐는 거지. 예를 들어 저도 그랬었는데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게. 제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서 어깨 부상을 당한 거예요. 너무 무리를 한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운동을 못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나의 먹는 위장은 어때요? 줄었어요? 줄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쉬면은 그거만큼 음식량도 서서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운동을 못하게 되었지만 먹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갑자기 굉장히 빨리 살이 찌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운동 쉬면 갑자기 살이 찌는 것과 동일한 이치죠. 이렇게 한번 위장이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데 우리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도 있을 뿐더러 가변적이다.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즉 나는 평생 그만큼 운동하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유지 못하실 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시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운동으로 살을 많이 하셔서 살을 빼신 분들은요. 당연히 나는 10kg 목표 체중을 채웠으니까 이제 운동량을 좀 줄이고 유지해야지 했는데 과연 그게 유지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 5kg 정도가 다시 찌게 돼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는 가정하에. 왜? 활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린 보통 어때요? 운동을 많이 하면 세 번째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운동을 많이 하면 밥을 많이 먹게 돼요. 즉 운동은요. 어느 정도 일정량 운동량을 늘리게 되면요. 식사량도 줄어요. 즉 식욕이 억제가 돼요. 적당한 강도의 적당한 운동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운동이 더 오버되게 되버리면 우리의 식욕은 올라가요.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좀 더 배가 고파지고 운동을 자주 더 빈번하게 고강도로 하면 할수록 나의 공복감이 커지죠.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7번을 하는데 막 운동을 한 번 할 때 저처럼 3, 4시간씩, 4시간 막 5시간씩 해. 근데 그만큼 과식과 폭식도 빈번하게 너무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시는데요.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이 폭식을 잡을 수 있느냐? 운동량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식욕이 더 많이 올라가고 대사가 당연히 활발해지고 활동량이 많아짐으로써 그만큼의 더 섭취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감량을 하실 때에는 적정한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나의 식욕도 계속 먹성이라고 하죠. 식성, 음식이 들어가는 음식을 부르는 에너지 필요한 것도 높아지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좋다는 거죠. 왜? 운동을 해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갑작도로 급속도로 식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이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 돼버리는 거야. 즉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거대하게 많이 먹는데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돼. 더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먹은 걸 다 운동으로 소모하지 못하게 되면서 살이 오히려 더 플러스로 찌게 되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적당히 벌어. 어떤 사람이 돈을 적당히 벌어. 근데 그 사람은 적당히 버는데 그거를 다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1년 동안 돈을 모았더니 돈이 이만큼 모였어. 적당히 벌지만 적당히 쓰고 저축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의 성과가 났어요. 1년을 두고 봤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야. 난 빨리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돈을 엄청 끌고 모아서 이만큼씩 벌었어. 어떤 방법으로든. 이만큼씩 벌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니까 나의 소비도 더 지출도 많아지는 거야. 더 많이 쓰고 싶고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이만큼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만큼을 벌었지만 매달 이만큼을 썼어. 남는 게 없네, 남는 게 없어서 1년을 했는데 돈이 빵
빵 하나도 안 남고 통장의 잔고가 빵원이에요.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그만큼 먹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운동을 적당히 제대로 하면서 내가 식단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강박을 가지고 많이 하게 되면 그 식단을, 적당한 식단을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비슷한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요. 저는 일단 과식을 하면요, 다음날 정말 헬스장에서 살았어요. 폭식하고 나면 가가지고 공복 유산소부터 시작해서 그날 웨이트 운동 한 2시간 하고, 그러고 또 유산소 3시간 하고, 또 요가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정말 헬스장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그러고 또 뭐예요? 집에 가서 다음날 또 폭식해요. 이게 과연 그렇게 운동을 해서 내가 폭식한 거를 채울 수, 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또 스트레스 받고 다음날 또 운동하겠죠.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를 하고 하는데 살은 결론적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찌게 돼요. 그래서 운동 강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은 단지 운동을 빨리 살을 빼고 싶고 욕심이 나서, 혹은 단기간에 목표를 잡아놓고 그 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한다 라고 해서 운동량을 늘리신 분들은 아직 괜찮죠. 근데 저처럼, 제가 말했던 사례처럼 나 운동 안 하면 너무 불안하고 지금 과식을 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지금 단계가 나아가시는 분들은 꼭 운동량을 줄여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야 식단도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운동에 대한 강박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우리가 더 살찌게 만들고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살을 뺄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요, 첫 번째, 살 뺄 거니까 운동량 늘려야지, 운동 많이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먼저일까요? 내가 식단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줘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 생각 참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걸 하기 싫기 때문에 운동을 늘리려고 하시는 건데,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요, 나는 불필요한 외식을 먼저 줄여야 되겠다. 혹은 내가 중간중간에 식사 끼니 중간 사이에 먹는 불필요한 간식들, 군것질 줄여야 되겠다. 사실은 이게 첫 번째예요. 본인이 살을 뺄 목적이 있다면 내가 중간중간 섭취하는 칼로리가 높은 것들 빼주시고요. 군것질 줄여주시고요. 음주 하시는 분들 음주 끊어주시고요. 외식 불필요한 거 줄여주시고, 한 번에 먹는 음식의 양을 과식하지 않도록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 음식 줄여주시고, 자, 이렇게 하는 생활 습관, 식습관 개선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키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노력을 쏟아주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살 뺀다고 난 이제 오늘부터 운동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난 헬스장에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오히려 식생활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더 빠르시고요, 훨씬 더 건강하시고요, 나아가서 뭐가 쉬워요? 유지하시기가 훨씬 쉬워요. 어쨌든 단 음식이나 이런 식단들은요, 습관이시거든요. 안 드시고 줄이시고 적당히 드시다 보면은 그 적당히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고 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늘어난 운동량은 계속 더 늘리면 더 늘렸지, 더 줄이게 되면 오히려 살이 찌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 난 살 뺄 목적이 아니에요. 살이 뺄 목적이 아니라 몸을 만들 목적인데요. 그래서 운동 더 많이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이, 예를 들어 엉덩이, 요새 힙업 하시고 싶어서 운동하시는 분들 저희 센터에도 엄청 많으세요. 여자분들 중에 나는 힙업이 목적이야, 그래서 ong덩이 운동을 맨날 할 거야, 일주일에 5번씩. 자, 과연 엉덩이가 클까요? 엉덩이가 힙업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웨이트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하실 때에는요, 한 부위 운동을 했으면 특히 대근육 같은 경우에 2, 3일 정도의 휴식은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근섬유가 한번 찢어진 다음에 그 근섬유가 힐링되는 과정에서 초과 회복하면서 근비대가 이루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위 휴식이 꼭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리고 운동을 너무 매일매일 하는데 잠은, 수면 시간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주무세요. 그럼 근육이 생길까?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일반인들, 즉 운동이 주업이 아닌, 저희처럼 운동이 주업이 아닌 일반 분들은요, 하루 운동을 하셨으면 하루는 쉬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운동하셨으면 그 다음날 다른 부위 운동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해주셔도 어느 정도의 몸의 컨디션이 유지가 되시는데, 보통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이하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격일로 매일매일 다른 부위를 운동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오히려 몸의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시고요. 근육의 합성이 잘 안 되세요. 한마디로 말해 뭐 하는 거예요? 시간 계속 허비하시는 거예요. 내 몸만 계속 축나고. 근데 근육의 몸의 바디 쉐이핑은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살을 빼거나 몸을 만들거나 두 개 다 내가 운동이 주업이 아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규칙적으로 하되 적당히 휴식을 가져주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평생 나는 운동만 하고 평생 운동만 이렇게 5시간씩 계속 헬스장에서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유지 가능한 선의 적정 운동량을 찾아주시고 그거를 메꾸기 위한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주시는 것이 아주 똑똑한 방법이겠죠. 운동 강박, 운동 요요, 대체 왜 오는 걸까요? 운동을 살을 빼기 위한 수단, 내가 먹은 걸 소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서 운동량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즉 운동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운동을 하시면 몸이 변하고요. 나의 건강, 식단만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과 다른 탄력, 쉐이핑,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충만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매우 좋은 건데요. 이 운동을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강도로,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효과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말했던 것처럼 강박적으로 안 좋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단 운동은 어쨌든 많이 할 필요, 매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어요. 나는 운동을 살 빼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 혹은 내가 좀 더 빨리 만들고 싶어서 더 많이 하고 싶어 라는 강박은요,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살을 다 빼면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살 다 빼면 운동 안 할 거야, 이런 생각과 또 일맥상통해요. 근데 3개월 동안 아무리 열심히 막 빡세게 운동을 했어. 내가 진짜 막 토 나올 때까지 버피 100번씩 하고 이렇게 운동을 했다? 근데 그 3개월 있다가 운동 안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해서 운동 안 해. 헬스장 안 가. 나 이제 살 다 뺐어. 했는데 그 순간, 운동을 멈추는 순간 다시 살은 찌고 내 몸은 다시 퍼지고 내 몸의 쉐입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왜?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 유지해 나가야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경제활동도 그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충분한 베이스를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항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 근질이 10년 이상, 20년 정도 되면은 운동을 안 해도 그 근육이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살을 빼는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운동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놓으면요, 그 말은 즉 나 살 빼면 안 한다는 건데, 살 다 빼고 나서 운동 안 하면 뭐 와요? 요요 와요. 그게 바로 요요라는 거죠. 뭐 운동 요요라고들 보통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네, 당연히 운동을 하다,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찐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을 결심을 하고 내가 운동의 스케줄을 잡으실 때는 살을 빼고자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나의 이 예쁜 몸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계속해서 얘를 좀 더 업데이트 해 나가시는 걸 목표로 잡아주고 운동 스케줄 짜주셔야 돼요.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돼요? 아주 길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한번 시작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자 마음 먹었어. 난 몸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러면 운동을 한 10년 정도 할 건데, 그러면 하루에 평균 내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를 부담 안 가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빡세게 하고 걷어치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내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강도를 설정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셨을 때 몸이 차근차근히 좋아지시면서 나의 식단도 굉장히 안정될 거고, 운동 요요도 안 오실 거고, 운동 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폭식, 그리고 위장 크기가 늘어나는, 막 과식하시게 되는, 운동 끝나고 나서 배고프니까 이러한 모든 안 좋은 기능들을 다 배제한 채 운동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운동 강박, 왜 다이어트 무조건 운동하면 다이어트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운동은 나의 만족이고요. 나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굉장히 보람 있는 행위잖아요. 자, 이렇게 다이어트가 내가 목표하시는 다이어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운동을 그만두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동량을 늘리시는 거,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서 적당한 운동량을 설정해 주시는 게 운동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번에 식단, 탄수화물 폭식과 이어서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동과 식단,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의 감량 그리고 몸매 유지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운동 강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즉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되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안 돼요. 물론 여자분들이 운동하시는 거 싫어해요. 저도 싫었거든요. 저도 정말 몸치였고 저도 정말 몸이 움직이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싫어하던 사람도 이렇게 운동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내 몸 쓰는 게 좋고 내 몸이 예뻐지는 걸 즐기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너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많이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웨이트의 재미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고 식단을 조절하시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는 되실 거고요. 굳이 빠른 시간에 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알려드릴 건데요. 빨리 빼는 거 과연 좋은 건가? 빨리 빼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은가? 어떤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 목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요런 것, 이렇게 다이어트를 빨리 하고자 해서 생기는 강박증들, 탄수화물 폭식, 운동 강박증 두 가지 주의하셔가지고 좀 더 건강하고 또 다이어트를 해나가면서 내가 좀 더 항상 이야기하지만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꼭 적당량 해주시고요. 운동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생리 중이에요. 몸이 안 좋아요.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쉬세요. 그냥 운동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당연히 쉬셔야죠. 운동은 나의 컨디션에 맞게 내가 운동하고 싶은 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즐겁게 해주시는 거고, 날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개운해지는 거고, 또 적당한 날씨면 오늘 적당한 데 운동이나 갈까 해서 또 그대로 즐기시는 거고, 나 정말 오늘 운동하기 싫어. 그럼 어때요? 안 가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적당한 정해놓은 빈도수 내에서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운동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JJ 다이어트 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가 행복한 다이어트 하는 그날까지 JJ의 다이어트 썰은 계속됩니다. 다음번에 JJ의 다이어트 일상일기 혹은 다이어트 인벤, 좋은 정보 담긴 컨텐츠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좋은 컨텐츠 들고 또 올게요. 안녕.